안녕하십니까. 개묘년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죠. 우리 전라북도 올 한 해는 정말 이 말이 맞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관영 지사께서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하겠다 공약을 할 때만 해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는 분들 계셨었는데 2년 차에 벌써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됐습니다. 투자진흥지구가 되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도 성공했는데요. 명실상부 새만금 2차 전지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전력 질주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 한 해를 돌이켜 본다면요. 네, 올 한 해는 전북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축적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기업 유치도 하고 전북의 변화가 한참 되고 있을 즈음에 또 8월에 저희가 잼버리를 치르면서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저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번 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통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들을 우리 도민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올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왔던 전북특별자치도 법의 전북 개정안 이거에 통과가 되었고 또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다시금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들었던 가능성이 적어 보였는데 직접 PT 하셔서 이루는 쾌거라면서요. 네, 저희가 인천과 제주도와 경합을 하면서 두 도시는 대규모 컨벤션과 호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열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전북이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된 대회를 치르겠다. 문화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대회를 제공하겠다.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드리겠다. 이런 기존에 있는 통상적인 대회와 좀 더 다른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이 아마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좋은 기운이 내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앞서 제가 이제 모두 여는 말에 기업 유치 목표 초과 달성 2년 만에 이것도 큰 성과인데 전라북도 기업 유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가운데 2차 전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영상 자료를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기업 친화 정책으로 가장 먼저 내세운 건 1기업 1공무원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500명의 공무원이 500개 기업을 하나씩 맡았습니다. 최근까지 1,3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절반이 넘는 72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현장과 협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기업 애로를 포함해서 도민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환경단속 예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지나치게 푼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기업들의 호응이 높아 14개 시군으로 확산됐습니다. 정부 자료도 같이 주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너희들이 하고 그리고 차후에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적발을 지도 점검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도청이 먼저 솔선수범을 좀 하자. 그래서 도청에 500명 공무원들을 도내에 있는 기업 500개와 연결을 하고 1대1로 전부 매치를 해서 전담 마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찾아가자. 그거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그 들은 애로를
기업 애로 해소 전담팀에다가 패스를 해줍니다. 어. 그럼 기업 애로 해소 전담팀이 도청에 20명이 있고 또 경제통상진흥원에 또 한 30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해결을 해내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드백이 굉장히 빨리 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네. 이 제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기업들에서는 약 90% 정도가 만족한다. 그리고 계속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평가이었고 이제 이거를 저희 도청에서만 하다가 제가 우리 14개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네.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것 때문에 우리 동네로 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 시장 군수님들도 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해서 네. 지난 11월 24일에 14개 시군에서 내년부터 다 도입하기로 확대됐군요. 같이 또 확대하는 협약을 또 했습니다. 와. 네. 기업들 만족도도 높다고 하니까 안 할 이유가 네.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이게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시군이 시행을 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도청은 1년을 해봤고 시군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 이 애로를 접수받은 것이 약 1,400건 정도 되는데요. 1,400건을 분류도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다 보급을 해서 야.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지 네.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즘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네. 환경 단속 예고제도 시행을 했던데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주운전을 보더라도 불시하고 또 수시로 해야만이 계도가 되는데 야, 이거 미리 알려주고 하면은 뭐 되겠냐 이런 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저희가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그리고 언제까지 고쳐라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네. 미리 고쳐놔라 그럼 우리가 가서 점검하겠다 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후자를 택해서 기업들에게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잠깐 눈속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사전 예고를 하고 점검을 한 회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또 불시에 한 번씩 가요. 그래서 그때 임시방편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정말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일단 기업들은 사전에 예고를 해주고 사전 기업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그 위반율도 굉장히 많이 낮죠, 당연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불시에 몇 개를 갔는데 네.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하니까 서로 신뢰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기업 친화 정책들을 기업 관계자들 만나서 많이 이제 브리핑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하면. 제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0대 대그룹의 CEO와 임원들을 거의 2차례, 3차례씩 다 만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기업 친화적인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라고 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놀래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지자체 장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와 행정이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시대는 아니다. 저는 경제인들이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이고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인들이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세금이 제대로 거쳐져야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다 대한민국 세금의 약 80%인데 이 세금이야말로 다 기업활동에서 나오는 거고 기업인들이 제대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뒤서 열심히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시간적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를 빨리빨리 개선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다. 이 얘기를 제가 기업인들한테 드리면 네.
기업인들이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 굉장히 듣고 싶어 했는데 네. 고맙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이냐. 근데 실제로 저희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을 아까 몇 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노사정 상생협약선언을 해서 한국노총과 우리가 이 사실은 거의 노사 협력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지역에 기업 유치해 주시면 저희가 노사 협력은 반드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협약도 맺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기업 유치 작전입니다. 그것이. 다른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기업인들, CEO들 어프로치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리 가져가신 셈이네요. 그분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그분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분들을 리스펙트하는 것을 실제로 몸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뭐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돈벌이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다행히 저희가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3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면제, 2년간 50% 면제예요. 그러니까 세금 효과가 일단 크고 또 여기 오면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력과 공업용수, 폐수 처리 이 세 개를 가장 먼저 보거든요. 이 세 개 관해서 저희가 기업들의 수요를 곧바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현장에 와보면 여기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기업 친화 정책에 이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까지 성공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이어졌는데 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저희가 마련했거든요.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전라북도엔 2차 전지 기업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부턴 새만금의 조 단위의 투자를 약속하는 기업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바다에 가까워야 하고 또 주변의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단 조성 상태 그리고 인력 확보 또 뭐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이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두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 같은 투자 행렬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1개 2차 전지 기업이 모두 8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한 상황.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은 투자 시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또 그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전지 특화단지의 폐수 처리 문제와 미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중국 합작법인의 지분율 조정 같은 과제도 있습니다. 네, 이 2차 전지 관련 투자 유치만 8조 원, 조만간 뭐 10조 원 육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예산이 9조 원대잖아요. 10조 원 가깝다고 하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한 돈이고요. 과거에 이제 전라북도가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입니다. 요즘 투자하는 회사들이 보통 부지 10만 평에 1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1조 2천억이 얼만큼 큰 돈일까 생각해보면 가늠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저희 전라북도가 통상 1년 동안 약 1조 원 정도를 과거 10년 동안 평균 받아왔더라고요. 투자를. 근데 뭐 최근에 약 한 1년 동안 8조,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 10조 가까이 지금 받았는데 사실은 이 전라북도와 투자 유치에 관한 흐름이 저는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흐름을 정말 잘 이끌어 나가야 되고 투자를 하기로 한 기업이 여기에 투자를 해서 반드시 성공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소문이 나서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 투자하게 되나요? 또 그런 기업들이 궁금하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금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하고 SK온이라는 회사가
중국 기업과 같이 합작해서 1조 2천억을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전부채입니다. 예. 그리고 LG화학 이 또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서 1조 2천억. 또 LS 그룹이 또 RNF라는 예. 우리나라 또 소재 기업 양극재 전문 회사인데 이 기업과 같이 또 하면서 1조 2천억. 이렇게 이런 대기업들이 속속 투자를 결정하게 되어서 새만금이 2차 전지 기업들로 지금 신속하게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속도를 좀 더 높이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예. 앞으로 정부가 새만금을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여기에 다 모아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큰 사인을 주지 않았나. 그렇군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투자 기업 가운데는 그나마 LS 그룹이 예. 단연코 네.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 금액도 2조 2천억 원으로 늘려 잡았더라고요. 원래 네. 1조 8천억 원에서. 네, 네. 그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인 구자열 회장과도 또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예, 네.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제가 뭐 구자열 회장님을 잘 알지는 못하고 예.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무역협회 임직원들과 전주에 워크숍을 한번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오셨을 때 예. 제가 식사를 한번 같이 하고 원래는 식사만 하고 이제 헤어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 워크숍은 우리 직원들하고 막걸리를 먹으러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식사 끝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럼 회장님 이 전주까지 오셨는데 제가 막걸리 한 잔은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협회 직원들과 함께 약 한 3시간에 걸쳐서 막걸리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무역협회 직원들도 저한테 굉장히 친근감을 갖게 됐고 구자열 회장님도 아마 전국을 다 다니셨는데 도지사가 직접 이 3시간여를 앉아 있으면서 막걸리를 같이 먹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했군요. 좀 네. 좋게 생각하셨나 봐요. 네. 그 당시에 LS그룹과 협상이 좀 진행 중에 있었어요. 투자 협상이. 그래서 제가 약 2주 정도 후에 서울에 구자열 회장님께 전화 드려서 저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은 구자열 회장님이 그룹 전체 회장을 벗어나서 이사회 의장으로 계시고 현재 회장은 구자은 회장님이신데고 여기 투자할 수 있는 또 회사의 사장이 있는데 이게 제가 사실은 부탁도 안 드렸는데 그래도 김 지사가 왔는데 나도 밥값은 해야지 해가지고 구자은 회장님도 또 그 사장님도 같이 오시라고 해서 3분이 같이 저까지 4명이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제가 그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래서 제가 새만금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이후에 새만금 잼버리 이후에 저희가 좀 곤란을 겪을 때 네. 제가 또 한번 찾아뵀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SOC가 정상적으로 돼야지 우리 LS에도 도움이 되니 맞습니다. 기회가 예. 되면 대통령님께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부탁드렸더니 본인이 나서서 대통령 볼 때마다 얘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또 대통령께서 조금 긍정적인 사인을 주시는 또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의 그런 진정성들이 LS의 또 마음을 움직여서 투자까지 이렇게 또 증액까지 이끌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책 사업이고 우리 전북도민들의 또 희망인 이 새만금이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기업들이 줄줄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의 매력. 특히 2차 전지 기업들은 넓은 땅을 필요로 해요. 예. 기존에 이미 2차 전지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오창, 포항, 울산 이 3군데는 이미 땅이 다 차가지고 추가로 확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공장들이 통상 3만 평 내지 5만 평 정도 되는 땅이었다면 지금은 10만 평, 20만 평의 땅이 필요하거든요. 추가로. 확장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네. 새만금은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만금으로 굉장히 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몰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또 앞에 군산 산단이 또 굉장히 약 700만 평 정도 이미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산업의 인프라, 또 항만, 철도, 공항, 이 소위 트라이포트가 조만간 완성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기업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온 것 같고요. 투자 진흥지구가 되면서 세금 혜택도 주어졌고, 또 앞으로 땅이 더 매립하면서 본인들이 더 많이 확장하려면 더 확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전력, 용수, 폐수 처리가 상당히 용이하다. 이런 점들이 아마 기업들의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진흥지구도 우리가 큰 걸 해냈지만 2차 전지 특화단지 그것도 쾌거잖아요. 뭐 사실은 저는 전라북도의 가장 큰 변화 중에 제가 두 가지를 꼽으라면 2차 전지 특화단지를 하나 지정한 것과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바꾼 거, 이 두 가지가 저는 전라북도의 앞으로 역사에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경 또 도민들까지 다 모여서 정말 그 염원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도 뭉클하셨을 거예요. 예. 국회에서 저희가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범도민 대회를 했어요. 맞아요. 예. 또 특별자치도 개정안을 염원하는 대회도 하고, 서명까지 받아서요. 네, 우리 예.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서명을 111만 명이 해주셨고, 예. 또 국회에서 대회가 열릴 때마다 정말로 열일 제끼고 서울까지 오셔서 힘을 보태주셨는데, 그런 우리 도민들의 일치된 단합된 힘들이 아마 국회의원들도 감동을 시키고 정부에도 당연히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책임감도 주고 또 힘도 나고 하는 것이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역시 그 세계 한상대회, 한인 비즈니스 대회도 직접 PT를 하셔서 따오셨듯이 2차 전지 특화단지도 직접 PT 하셨잖아요. 네. 예. 제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PT를 꼭 직접 해야 되겠다. 간절함을 심사위원들한테 꼭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고, 사실은 제가 저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법률을 공부했기 때문에 주로 화학자들의 전공 분야인 2차 전지나 화공 이거에는 굉장히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PT 하느라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또 심사위원들이 또 물어볼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질문까지 미리 공부를 해서 했는데 다행히 잘 Q&A까지 잘 마무리돼서 그때 우리나라의 첨단 전략산업단지를 처음에는 3개를 정한다고 그랬어요. 분야별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7군데가 지정이 됐지만 예. 신청은 25군데가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죠. 네, 25군데가 신청했는데 지자체장이 직접 와서 PT를 한 경우는 저 혼자 했거든요. 아, 유일했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심사위원들이 예. 특이하기도 하고, 야, 저 굉장히 간절한 모양이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다행히 PT를 안 해준 다른 분들에게 감사할 뿐이죠, 제가. 네. 자,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염원도 반영이 됐겠지만, 발로 뛰는 또 김관정 지사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서 이제, 메리트, 장점, 새만금의 장점이 넓은 공장 부지가 필요하고, 공업용수도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2차 전지 업체의 이 폐수 처리 문제, 바다로 또 뭐 정화를 거치겠지만 바다로 방류하는 데 대해서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12월 들어서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업체의 폐수 처리 문제입니다. 예. 그동안 통상적으로 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폐수가 굉장히 농도가 소위 말하는 농도가 낮은 것은 우리 군산에 이미 공공폐수 처리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도가 있다면
일부 2차 전지 업체에서는 그 농도가 너무 높아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자체 처리를 물론 자체 처리하는 시설도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자체 처리를 하고 방류를 하는 것도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를 해서 방류 기준을 맞춘 다음에 외곽으로 직방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기업들에게 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잘 오염 배출 기준 다 맞춰라 라고 저희가 얘기도 하고 수시로 점검은 합니다만은 거기다만 맡겨놓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가능하면 그 부분도 공공폐수 처리장으로 유도를 하자.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공공처리장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서로 염분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앞으로 설립될 2차 전지 기업들만을 위한 전용 공공폐수 처리장을 지금 만들자. 정부 자금이 좀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폐수 처리장은 폐수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돈을 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또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알아보니까 약 6만 톤 정도의 공공폐수 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약 1,500억 정도 들어간대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500억 정도 받고 도에서 한 500억 내고 나머지 기업들이 한 500억 정도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부담을 해서 하면 네. 이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추가로 기업들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또 실제로 이거를 공공 부분에서 처리를 하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렇네요. 폐수 처리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기업들의 부담도 줄여주면서 네네. 정부의 어쨌든 자금이 좀 꼭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그 부분은 부분, 최근에 제가 총리께도 건의를 드려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요. 네. 최근에 또 이런 폐수 오염, 폐수 처리에 관한 시민들, 도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청, 도청, 우리 전북 환경청, 또 군산시 이렇게 같이 TF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폐수 처리를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지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새만금에도 한중 합작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 규제 강화하면서 중국 지분이 25%를 넘어가면 세제 혜택 받기가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해결 과제인데요. 맞습니다. 이제 IRA법이 되면서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FTA가 돼 있고 한국과 미국의 FTA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직수출하는 것을 한국을 통해서 우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기업들에게 약간 유행처럼 지금 퍼져 있어요. 예.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알고 25% 미만만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과 중국 간의 합작 그 비율이 통상 뭐 51대 49 이렇게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비율을 자체적으로 25% 미만으로 좀 줄여나가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새만금에 투자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은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그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최초의 계약을 맺을 때 예. IRA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나중에 이 협약에 다시 반영해서 개정하자라고 하는 부분까지 대부분이 협약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JTB 특집 대담 새만금 2차 전지 시대 개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새만금의 약소객당 새만금에 이렇게 기업들 투자가 잇따르면서 매립 속도가 또 못 쫓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저란 말이 있는데 기업들 막 들어온다고 할 때 빨리빨리 지금 메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예. 저도 이런 사태가 올 걸로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랬겠죠. 저도 예. 군산에서 국회의원을 8년 하면서 새만금이 1년에 통상 약 10만 평 정도씩 기업에게 분양이 되고 있어요. 임대용지 내지는 분양이. 그래서 1년에 10만 평 정도씩 그동안 계속 소화가 됐기 때문에 1년 전만 해도 약 100만 평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한 5년은 가겠다 이랬는데 이게 1년 만에 지금 다 소화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근데 한번 흐름이 잡히니까 러쉬가 지금 생겨서 예. 굉장히 많은 기업들한테 저도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땅이 없어요. 아, 그 정도로. 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래서 원래는 2025년에 매립을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309, 709, 809 이 공사를 지금 1년 반을 당겨서 지난 11월 8일에 총리님 모시고 저희가 기공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매립해서 내년 말부터는 다시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농업용지도 지금 뭐 산업용지로 또 전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부는 아마 그렇게 조금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감하기에 그 드넓은 땅이 그렇게 땅이 없어 할 정도로 기업 러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산업용지를 원래는 1200만 평을 마스터 플랜상으로는 만들게 되어 있는데 네. 초반에 200만 평을 만들어 놓고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네. 추가로 안 만들었어요. 근데 200만 평이 지금 다 나가버리니까 예. 지금 빨리빨리 산업용지 만드는 걸 좀 서두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어쨌든 힘을 좀 내야 되겠네요, 속도를.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제 워낙 이제 기업 유치 관련돼서 대기업 관계자들 많이 만나는데 일단 새만금 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하신다면서요? 백문이불여일기라는 일견이라는 차원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예. 제가 새만금 지역에서 10년 동안 계속 지켜봤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새만금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외곽만 빙빙빙빙 돌면서 맞아요. 방주제만 돌아다니다가 네. 안에 내부 십자형 도로가 생기면서 제가 그 내부를 가보니 저 스스로 놀란 거예요. 이 광활한 땅, 개발되고 있는 땅의 현장을 직접 보면서 이것이 다 바뀐다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겠구나, 그 가능성이. 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업인들에게 제가 느낀 이 심정을 말씀을 드리니 그분들이 몇 분 와보셨는데 와본 분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해요. 야, 나 거기 가서 놀랬다. 외곽만 돌아다니다가 안에 직접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느꼈다고 하면서 그렇게 느낀 분들은 대부분 야, 내가 여기다 뭘 해야 되냐? 뭘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대기업 사장님들 뵈면 꼭 한번 와보십시오. 와보셔서 버스 타고 이 새만금 내측이 동서도로가 27km고 가로 남북도로가 20km거든요. 네. 여기를 한번 달려보십시오. 직접 달려보시고 나면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영감이 떠오를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이 말씀을 세계 한상대회 유치하면서도 네. 그 세계 한인 비즈니스맨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직접 오시면 기업인들에게 평소에 느끼지 못할 대단한 영감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했죠. 저도 이제 십자형 도로가 완성이 됐을 때 한번 가봤는데 네. 눈을 감고 그 미래의 상전벽해가 될 이 공간을 상상하니까 미래는 상상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땅이 될 것 같다. 네. 정말 약속의 땅이 될 것 같다. 설렘이 다가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1억 2천만 평 중에 4천만 평이 호수고 8천만 평이 육지로 바뀌는데 말로만 듣던 8천만 평의 그 광활함, 미래의 가능성, 그 현장을 직접 보는 거하고 그냥 뭐 지도에서만 보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 프로 보시고 꼭 한번 와보십시오. 그 변화의 현장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우디 저 빈살만
지금 추진하는 네옴시티가 있듯이 우리 새만금에도 수변도시, 그게 어떻게 또 스마트 도시로서 어떻게 대한민국 지형을 바꿔놓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유, 우리 앵커님이 예. 사우디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 사실 얼마 전에 예. 사우디 대사님 만나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예. 제가 두 가지 제안했습니다. 어떤 제안요? 사우디가 건설을 하고자 하는 네옴시티가 전체가 6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 600조의 100분의 1 정도의 스몰 사이즈 네옴시티를 새만금에 한번 먼저 투자하시라. 줘봅시다. 먼저 지어보고 대한민국의 최신 기술과 건설 기술과 스마트 기술과 IT 기술을 다 접목한 그거를 새만금에 먼저 지어보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600조 들여서 하면 시행착오도 없고 여기서 한번 시험해보면 그쪽에 가서도 훨씬 더 속도도 나고 좋지 않겠냐, 제가 그걸 제안했어요. 좋은 제안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 굿 아이디어다. 예. 한번 의논해보자 그러더라고요. 뭐 한번 제가 내년쯤에 사우디 한번 가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네. 예. 또 외자까지 유치가 되면 네. 더욱더 급물살을 탈 수 있으니까요. 네. SOC가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네. 도로, 항만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야만이 입주 기업들도 더 들어올 것이고, 예, 순항할 것이고. 네.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SOC 상황이요. 사실은 SOC가 어렵게 다 정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잼버리 끝나고 네. 사실 SOC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상심이 크고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상심이 컸는데, 지금 예산 마지막 심사 단계인데 그 삭감된 부분 대부분이 좀 회복이 되어서 내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목표를 두고 열심히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요. SOC의 핵심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도로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25년 상반기에, 또 항만은 26년까지 이선석, 또 공항은 28년 말까지, 또 철도는 30년까지 이렇게 당초에 계획되어져 있는 그 스케줄대로 예. 꼭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제 간절함이 있고, 이 간절함을 제가 정부 당국에 수차례 말씀드렸고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새만금에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오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께서 직접 새만금에 오셔서 SOC 정상적으로 건설해주겠다. 그렇죠.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 투자진흥지구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거 믿고 지금 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차질이 생기면 전하 대통령도 거짓말 한 꼴이 돼버리지 않냐. 기업인들에게 우리 약속 지키는 정부였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끝까지 좋은 결과 나오도록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또 워낙 협상의 달인이시고 소통 잘하시고 또 여야 의원들도 협치 잘 이끌어내시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이 또 비교 우위에 있는 다른 지역의 산단과 비교 우위에 있는 건 아리백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이잖아요. 네네. 예, 재생.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특화단지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수상에너지,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 해상풍력. 예. 이렇게 해서 약 7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지정이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속도를 정상화시켜서 새만금에 원래 계획되어져 있던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빨리 들어와야지 기업들에게 아리백도 되고 재생에너지 100% 제공하는 그 지역도 되고, 또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SK에서
대규모로 2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한 데이터 센터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다 추가 투자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하루빨리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제가 최근에도 한전 사장님을 좀 뵙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의논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앞으로 분명히 내년부터는 속도가 상당히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게 이제 속도가 붙는군요. 저는 예. 이게 지금 속도 게임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타임 이스 머니입니다.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행정 처리하면서 지연이 되고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삽을 떴다가 완공되는 시점이 당초에는 예를 들면 2년을 예상했는데 예. 3년으로 지연되고 4년이 지연되면은 공사비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만큼 빨리 생산이 예. 안 되니까 지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일정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것을 지켜주겠다고 전라북도가 자동차와 조선산업으로 반짝한 것도 잠시. 두 업종의 침체로 위기를 맞은 전북산업이 2차 전지라는 미래 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33%씩 매년 이렇게 2030년까지 이렇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수요가 많죠. 2차 전지는 성장성은 물론 확장성 면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적용되는 탄소 나노튜브, 인조흑연 등 소재 산업부터 방위 산업의 하이퍼 튜브까지 큰 시너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첨단 산업 기반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산업 구조 전반이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전라북도 지역 산업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전지 산업이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변곡점이자 첨단 산업을 집적화하는 시작점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입니다. 예, 영상 보셨습니다. 이제 뭐 화학 관련돼서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유치한 2차 전지 업체가 대부분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생산 업체인데 이왕이면은 공급만 하부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진정한 메카로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양극재가 있고요. 네.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또 전구체, 전해 질이 있고요. 또 음극재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가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해 저희가 유치한 기업들이 예.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들도 저희가 유치를 했고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도 유치를 했고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도 유치를 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있고 특히 리사이클링 2차 전지 폐배터리를 리사이클하면서 거기서 소재를 추출하는 이런 기업들 이미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지만 예. 또 제2의 성일 하이텍, 제3의 성일 하이텍 비슷한 기업들이 속속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전 주기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2차 전지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작은 배터리는 오토바이, 자전거에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즘 드론에 들어갑니다. 또 로봇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드론과 로봇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음극재의 소재를 보면 이게 탄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를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는데 탄소가 음극재 제조와 직접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또 하나의 산업이 방위 산업입니다. 방산이고 요즘 K방산이 또 네, 앞서가잖아요. 그렇습니다. K방산이 그동안은 창원이나 구미를 위주로 해서 상당히 발전이 많이 돼 있는데요. 저는 창원과 구미에서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미래방산 예. 이런 부분을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이 저희가 힘을 합쳐서 올해 MOU를 체결하고 내년에는 소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분원을 네. 새만금에 짓기로 했거든요. 와.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면 네. 여기서 연구되고 발전된 것들이
주변에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방위산업 업체들을 새만금으로 유인하는 대단히 큰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전방 효과, 후방 효과로 다 서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저는 이제 2차 전지 기업은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에요. 예. 새만금에 들어올 기업들에게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양성해서 공급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카이스트하고도 2차 전지 대학원을 만드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전북대학교나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 여기에 있는 연계해서 인재들을 2차 전지 기업에 맞게 별도로 훈련을 시켜서 공급하는 프로그램. 또 내년부터는 또 정식으로 배터리 학과를 만들어서 4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또 내보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인력 양성 체계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개발인데요. 저희가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면서 적어도 새만금에 반드시 국책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5개의 연구기관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그 5개 연구기관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새만금에 광물이나 또 2차 전지 소재나 리사이클과 관련된 연구들을 하면서 서로 기업과 또 연구기관들 같이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찾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가 최근에 전북대학교가 그룹컬 대학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RIS 사업 이 1년에 400억의 예산으로 5년간 2천억 원의 연구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RIS 사업은 철저하게 기업이 필요한 연구를 우리 도내에 소재한 연구기관과 대학이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전라북도에 유치할 예정인 많은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연구개발 수준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실감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역이 자꾸 확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2차 전지가 개발이 되려면 R&D를 또 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또 양성해서 공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전지를 전 세계에서 리딩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연구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연구개발은 연구기관이나 대학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체와 긴밀히 연결을 하면서 기업에서 필요한 연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지자체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가 같이 힘을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 관련 미래산업 관련돼서 공부해두면 일자리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RIS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지역 혁신. 예를 들면 기업이 이런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십시오라고 20억짜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3년 동안. 그러면 20억이라는 게 대부분 대학교 대학원생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재료비 일부 있고. 그러면 대학교에 랩이 하나 생겨서 거기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대학교에만 연구를 놔뒀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기업에서도 거의 사람이 투입이 돼서 같이 기업에서 필요한 연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그 연구 성과물을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테슬라도 유치하는 거 아니냐, 기가 팩토리 관련돼서 직접 또 편지까지 쓰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편지를 2번 썼는데 간절함은 있죠.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하고 윤 대통령께서 만나서 대한민국에도 공장 짓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전국에 있는 17개의 지자체에서 유치신청서를 산업부에다 냈고 산업부가 그걸 테슬라에 전달을 했습니다. 테슬라에서 보는데 일본은 테슬라가 우리나라에만 짓는 게 아니고
경쟁이 많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인도, 한국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에 먼저 공장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지가 대한민국이 되도록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전라북도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 전라북도 새만금이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소위 스페이스X 또 2차 전지 배터리 또 자동차 그다음에 또 하이퍼루프 저희가 하이퍼 튜브도 새만금에 그 시험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세계를 참 희한하게도 우리 새만금에서 앞으로 다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썼어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새만금에서 같이 한번 손잡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도전 경성 이것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철학, 도전 경성이 또 언젠가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또 전라북도가 경제 도약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이제 기업들, 중소기업들 포함해서 이 기업들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제도 아주 좋더라고요. 삼성의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와서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삼성 스마트 팩토리죠. 예. 제가 이 삼성 스마트 팩토리 프로그램을 한번 경험을 하고 소개를 받고 나서 야, 이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스스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삼성의 엔지니어로부터 6주에서 12주, 많게는 30주까지 같이 공장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 멘토가 직접 코치를 해줘요. 그 회사를 가장 잘 알아야지 이 코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 그 회사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런 거 고칩시다, 이런 거 고칩시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걸 잘 받아들인 사람들의 평균 생산성 향상이 보통 50% 정도씩 다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 기업이라도 더 많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사해봤더니 그동안 8년 동안 전라북도에서 120개의 기업이 그 서비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서비스를 받은 회사들은 전부 또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늘려보자. 그러면 삼성의 그 멘토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다행히 멘토를 이 프로그램도 벌써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그 멘토를 하다가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저희 전라북도에서 모셔서 그분들의 삼성에서 받는 월급의 약 70 내지 80%를 저희가 드리고 전라북도에 오셔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의 멘토를 좀 해주십시오. 비용은 우리 도가 되겠습니다. 명예도민증까지 줬잖아요. 다 드렸죠. 그래서 목표는 앞으로 1년에 100개 정도씩을 저희는 해나가자.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300개의 기업을 상대로 그 서비스를 해나가면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성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3년 해보고 또 퇴직하는 사람들 더 모셔야죠. 잘 되면.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삼성 퇴직 공무원들의 메카로라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수학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 과외비 없을 경우 개인지도 과외해주면 또 같이 올라가듯이 삼성의 성공 DNA를 우리 중소기업에 심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의 이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프로그램이 이미 8년 동안 검증이 다 돼서 전국에서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섰어요. 그러나 저희 전라북도 같이 퇴직한 멘토들을 초청해서 도가 돈을 직접 내면서 할 생각한 돈은 아직까지는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또 더 특이한 삼성전자를 감동시켰던 것은 그 서비스를 받았던 전라북도 내의 사장님 중에 22분이 제가 받은 서비스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다른 회사의 멘토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진해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삼성전자의 원래 멘토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또 해요. 이것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도 보고받고 놀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그동안 8년 했는데 서비스 받은 사람들이 다시 소위 새끼를 치는 건데 너무 감동이다 라는 반응이었다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나서서 앞으로 가장 대한민국의 모험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저희하고 지금 3번이나 협약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는 우수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네. 예산을 조금만 더 쓰면 참여기업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러나 또 멘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 뭐 잘 되면 더 퇴직하는 분들 더 모시고 또 여기 와서 퇴직하셨다가 우리 전라북도에 오시는 그 멘토들이 야 와보니까 보람도 있고 전주가 살만하다 라고 또 느끼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뭐 그분들 또 필요할 때 엔터테인먼트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특집 대담 김관영 지사와 새만금 2차 전지시대 개막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야기하면서 도민들 두세 사람 만나면 올해 어렵다는데 내년 더 어렵대. 어렵다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좀 뭐랄까 우울함이 들었었는데 오늘 지사님과 대담하면서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내년에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하고 네. 기대감이 오늘 강한 기대감이 생겼는데 도민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내년 갑진년이잖아요. 또 용의 기운 받을 수 있도록 긍정의 말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정면 보시면서. 우리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지사로서 참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롭게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고 이 안에서 여러 특구들을 만들고 사업도 구조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도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시작한 것이 정말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려면 도민들께서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자신감 가지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와 지지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내년 1월 18일이면 정말 호남이라는 이제 공동 명패의 집에 살다가 우리 단독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명함을 붙이는 거잖아요. 네네. 예. 어쨌든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잘 채워주셔서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어렵다는 건 하여튼 도전 경성의 마음으로 다 도전하셔서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2024년 내년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기운과 더불어서 크게 성장하는 전북을 기원해 봅니다. 특집 대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만금 사업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통해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만금에 투자하십시오.